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산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 이분이야말로 즐기는 경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죠.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님 모셨습니다. 구조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절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하면은 항상 제주도가 먼저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예,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날씨죠? 아, 그럼요. 네. 요즘 제주도 4월, 5월은 정말 기후도 좋고 네. 좀 이 볼거리도 많고 네. 먹을거리도 많고 네. 제주도 안 갔다 온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아, 저도 후회가 막 듭니다. 제주도와의 인연을 네.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인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셨고. 고향이 제주도고 네. 또 비록 서울 와서 이제 생활은 하지만 고향이라는 건 부모의 마음 같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소년 시대에 살아난 그 추억이 많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집안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네. 때도 찾아가고 네. 친구 보고 싶어도 찾아가고 그렇게 제주도는 아주 그냥 저 가까이 있는 거리는 멀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냥 이웃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십니까? 제주도면 그래도 한라산이죠. 한라산. 예, 한라산. 네. 예. 한라산은 몇 번이나 등반한 곳이었어요? 내가 뭐 기록은 해놓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한 30번, 한 50번은 안 갔겠죠. 50번. 어유, 어마어마. 제가 어릴 때는 네. 한라산이 그 산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열매 따먹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네. 산에 가면 이 열매가 많거든요. 산딸기며 삼동이라는 것도 있고 가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친구들하고 따먹다 보면 뭐 날 새죠. 날 새. 예.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예, 예. 강태선 회장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뒤에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예, 제가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산. 예, 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산이 없으면 블랙야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네. 아까 보니까 청소년 지도자 이것도 산에서 이루어졌고 네. 탐험도 산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히말라야 등반가도 산이 있기 때문에 등반가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네. 제가 어디 가도 얘기하면 강태선 니코로 산. 네. 회사가 산을 주제로 한 여러 네.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100개 명산을 만들고 그 클럽을 만들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클럽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인데. 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산 등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히말라야 8,000m는 거의 제가 등반을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 다니다 보니까 환경에 문제점이 발견했고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고민 끝에 이 한국에 있는 산
그래도 이제 100대 명산이라는 걸 지칭해 놓고 우리 100대 명산 플랫폼을 만들자. 그 만드는 이유는 산의 등반의 가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산을 보존 보호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단들이 산행도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도 줍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리 환경 운동을 겸비하자 해서 100대 명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거기 또 완등한 사람이 또 그 다음 뭐 할 거냐 네. 이런 제안이 있어 100대 산이 있는 섬, 네. 100대 섬과 산. 예, 우리나라 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섬에 있는 산을 정해갖고 100대 명산 후에 100대 섬에 있는 산. 이거는 또 1박 2일, 2박 3일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거냐 뭐냐면은 100대 정맥. 우리나라 정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낙동 정맥 뭐 이런 정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서 이거를 또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등반하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네. 예,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맥이라는 건 이제 강이나 하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말씀하시죠. 예. 그럼 100대 명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 한라산을 포함해서 네. 뭐 우리 알만한 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그렇죠. 텐데요. 그 100대 명산 클럽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40만 한 100명 정도 어제 날짜 40만. 예, 네. 도전하시는 분이 네. 40만이 넘어섰고 한 100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중에서도 그 100대 명산을 다 등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그럼요. 네. 지금 100대 명산 다 완등한 분들이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예, 어게인에서 2번, 100대 명산 2번을 갔다 오신 분도 한 1000여 분 됩니다. 아유, 어마어마한 산 애호가들이네. 예. 클럽 데이는 우리가 100대 명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도전하는 분들 중에 100대 명산 완등자들이 완등자들만이 축하하기 위해서 클럽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29일 날 용평 스키장에서 하는데요. 그 완등자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약 5,000명을 모아놓고 이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 완등자들이 수고했다 서로 위로도 하고 뭐 음악도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갖고 이제 한번 축하 파티인데요. 거기에서 오신 분 중에 50명을 뽑아서 히말라야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25명, 25개 2개 팀으로 만드는데요. 한 개 팀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보내고 한 개 팀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에만 그냥 갔다 오느냐면 그게 아니고 청소를 합니다. 예, 저도 같이 가죠.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쪽으로 가면서 청소 쓰레기를 모아놓고 올 때 내려올 때 갖고 내려오고 안나푸르나는 안나푸르나 정도 해서 갖다 내려오고 해서 많은 청소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올해도 그거 하기 위해서 4월 이달 29일 날 용평 스키장에서 클럽 데이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네. 사실 산과 네.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실은 관계였는데 네. 처음에 그 우리 회사를 만들게 된 그 네. 시점의 얘기 네. 벌써 50년이 다 됐나요? 올해가 50주년입니다. 50주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서울에 온 동기가 어떻게 보면 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해외 등반대 그러니까 즉 원정대 훈련을 한라산에 옵니다. 동계 훈련. 네. 예, 동계 훈련 오면 저도 한라산 좋으니까 그 원정 훈련 오시는 분들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원정 오신 분들은 우리 선배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면 서울 얘기를 전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산이 많다는 거예요. 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주도는 한라산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럼 서울이
제주도보다 넓으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주도는 한라산 하나도 빡빡한데 네. 무슨 산이 그렇게 많냐 좀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아주 힘드니까 야 서울에 산이 많다던데 정말 산이 많냐? 한번 그 구경이나 해보고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이라도 더 하자 해서 서울 와서 보니까 진짜 산이 많은 거예요. 산이 많은 거. 계속 산에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셨군요. 잊어먹고 그때 저희들 산에 다닐 때는 되게 장비가 군 장비였어요. 군. 네, 등산 미군, 장비가. 예, 등산 미군이든 국산이든 거의 대부분 미군인데 미군 장비를 불화해서 일반인한테 수선해서 파는 게 저희들 이 등산 장비였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한 열흘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깨도 무겁고. 아프고 무겁고 뭐 등판이 안 맞으니까. 네, 네. 그래갖고 야 좀 편하게 좀 배낭을 만들어서 지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을 사다가 내 배낭을 다 면도칼로 뜯어갖고 길바닥에 쫙 깔아서 그걸 그렸어요. 그 요즘은 없는데 종로가 가면 그 수선하는 옷 수선하는 아주머니가 노점에 쫙 있었어요. 네. 그 아주머니한테 이거 꼬매달라 그랬어. 네. 꼬매고 지고 가니까 편하긴 편하. 조금 그래도 좀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와서 또 뜯어서 고치고 또 세 번 뜯어서 고치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네, 네, 응? 그러니까 네. 산에 다니다 보니까 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야, 그 배낭 이쁘다. 그 어디서 샀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주면 사다 준다. 네.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사다 그려다가 뜯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꼬매서 갖다 주는 거야.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주도 갈 게 뭐 있냐? 이거 갖고 업을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업을 시작한 게 오늘날 이 모양 요꼴이에요. 그랬군요. 아주 재미있는 시작이었는데. 예, 예. 그만큼 사람들 산에 네. 다니고 네. 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을 편하고자 예, 편하게 만들어주고자 한번 생각을 하다가 예. 그런 우리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저는 뭐 한라산도 명산이고 히말라야 다 명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산은 앞산입니다. 예. 앞산이 명산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주 가는 산이 명산이거든요. 뭐 아침도 가게 되고 뭐 오후에도 가게 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산이 명산이다. 예.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예.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남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도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환경이라는 단어는 산업에 밀접합니다. 산업이 없으면 환경이 오염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산에 다닐 초창기와 73년도에 제가 그 등산 장비 처음 입문할 때는 환경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네. 자연 깨끗하고 너무나 좋았죠. 산에 가서 물 먹어도 하자 없어요. 지금 북한산 도봉산 가면 우물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 샘수가 콱콱콱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폐수, 쓰레기 문제면서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못하게 막고 고발하고 기업체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환경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자연보호는 열심히 했지만 환경의 오염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80년대 등반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산에 가면 샘물이 마르고 이 가스가 증폭되고 이러면서 이게 환경,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험을 느낀다 해서 저는 등산 장비, 즉 아웃도어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저희들이 어떻든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저희들 쓰레기 줍기 시작하고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게 되고 히말라야 다니면서 청소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블랙야크가 환경 운동을 겸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소재나 예, 모든 그 만들어지는 이 모든 제품이 만들어진 모든 과정 자체가 예, 이제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예.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 3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네. 환경운동도 기업과의 공존 시대가 왔다. 네. 이런 거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환경운동이 뭐 폐수나 오염 쓰레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 막는 것도 중요하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환경운동도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자본이 필요하다면 리사이클을 하려면은 시설이 필요하고 이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도 기업과 공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저희들 얘기하는 생수병 플라스틱을 갖고 리사이클해서 섬유를 만든다. 그러면 플라스틱 수거하고 이거를 파쇄기로 파괴고 실 뽑고 원단 짜고 하는 과정이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본은 어디서 나와야 되나? 기업에서 나와야 되고. 제가 그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환경운동하는 분들한테 드렸어요. 네. 이걸 입어봐라. 네네. 얼마나 쾌적하고 좋냐 해서 요즘은 환경운동,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재단하고도 저희 회사하고 MOU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점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섬유, 옷 입다가 버린 거, 폐의류, 이것까지도 전부 재활용해갖고 섬유로 만드는 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우리 전체적 쓰레기의 부피로는 한 40% 정도 됩니다. 이걸 압축시켜도 20.86%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잘 재활용하더라도 쓰레기 20%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제일 사람들의 활용 가치를 높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분리만 잘하고 요거를 가공만 잘하면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높고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 오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소재로 만들고 예, 그걸 지금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들 회사는 지금 판매하는 거 약 한 27%가 리사이클 원단, 그 페트병으로 만든 소재를 갖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 그러니까 제품의 예, 4분의 1 이상이 예, 이제 이미 그 우리가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죠. 옷을 그렇군요. 만들어서. 네, 네, 예, 예. 네. 올 연말까지 한 35%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소비자들은 그걸 좀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나요? 그, 이게 재활용 제품에서 나온 거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다른 게 있나요? 시각으로 볼 때는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예, 네. 택을 만듭니다. 이거는 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이다. 네. 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재활용으로 만든 의류를 한 15%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아, 네. 그래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환경에 투자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많이 소비를 해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오지는 못했어요. 예, 뭐 요즘 막 사회적으로는 많이 환경이 이슈가 돼서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은 소재로 만든 옷입니다 하면은 그래요? 관심은 많이 있는데 선뜻 구매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MZ 세대들은 좀 많이 산다고 예. 하는 것 같은데. MZ 세대들은 좀 기성세대보다 좀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하셔가지고 예, 예. 친환경 브랜드로 된 예.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 예. 제가 2015년도에 인수했는데요. 사실은 그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나우라는 브랜드인데요. 네. 이 브랜드는 100% 리사이클 소재로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예,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100% 모든 그 회사의 뭐 원부 자재를 100% 재활용하는 걸로 하는 거는 그 나우 포틀랜드에 있는 회사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모든 제품을 그러니까. 예, 그 회사는 모든 재활용. 걸 재활용하는 네,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이 회사가 판매하는 매출의 1%는 환경 운동가들한테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지만 어떤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리사이클 원단만 100% 사용하니까 이거는 좀 자기들이 좀 지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회사를 저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제가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는데 상식이 없어서 공부를 해갔다가 그 회사가 너무 그 하는 일이 좋아서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인수를 하시게 되고 예. 공부하러 가셨다. 예, 공부를 해갔다가 인수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미국에서도 그래도 인지도는 살아나고 있고 한국에도 그거를 배워갖고 우리 블랙약 뿐만 아니라 키즈도 이제 리사이클 원단을 연구하게 됐고 성공했고 우리나라 고생은 됐지만 지금 우리로 나오게 된 원동력이 거기서 왔어요. 그럼 그 브랜드는 미국에서만 파나요? 아니 한국에서도 팝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한국 소비자들도 예. 그 제품을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이제 그 체육 활동에 예. 대한 말씀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예. 서울시에서 또 역할도 하고 계시고 예. 우리 이 나라 우리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 활동 예. 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또 체육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관에서 관리를 했죠. 예, 뭐 서울시 체육회 회장님은 서울시 시장님, 부산 체육회 회장은 부산 시장님 이렇게 체육회가 관에서 시장이 당연히 체육회장이 했죠. 네네. 또 도지사가 또 당연히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민선으로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일기가 했고 그 1기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못 되는데 이번에 2기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제가 서울시 2기 체육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맡게 되셨군요. 예. 근데 체육이란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사 가서 최고의 복지는 체육이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도 건강하게 100세 살아야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체육이다 하고 두 번째는 그럼 체육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생활이 체육이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 네. 생활이 체육이 돼야 되고 체육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서울시 체육회장으로서 이제 올해 예. 뭘 하나 꼭 이루고 싶으신 거? 뭐 이룰 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각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청에 또 체육회가 있고 또 우리 저 엘리트 체육이라서 종목 단체 81에 뭐 배구협회, 축구협회 하는 게 이제 종목 단체가 81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6개 정도의 어떤 경기 관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거의 행사를 못 했잖아요.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체육시설이 이제 육지 쪽으로 땅 위에만 있지만 우리 한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한강 물놀이 스포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한강을 이용한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이거를 위해서 국제 대회를 한강에서 유치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 아주 큰 그 국제 행사가 네. 예정이 되어 있다고. 예. 또 거기서도 큰 역할을 좀 맡고 계셔서. 예.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 모든 게 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뭐 제가 산에 열심히 다니고 산악연맹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체육회 회장도 이제 맡게 됐고 또 산에서 야영을 많이 하면서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이스카우트 네. 이제 총재까지 왔죠. 네. 스카우트 운동은 자연과 더불어서 야영이거든요. 네. 야영에서 이루어지는 탐험 정신, 협동 정신, 그 모험, 뭐 도전 정신, 자립 정신이 야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운동을 하다가 이제 총재를 맡았는데요. 올해 이제 새만금에서 제25회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를 합니다. 네. 스카우트 운동하는 나라가 173개국입니다. 전 세계. 네. 이번에 173개국에서 5만 명이 오죠. 5만 명이나. 예. 네. 8월 1일서부터 12일까지 네. 열 이틀 동안 텐트 쳐갖고 네. 전 세계 우리 청소년 5만 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되고 그 사이에 모든 거를 그 안에서 서로 간이 그 좀 생활하면서 네. 소통을 하는 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 남질 않아서 그렇군요. 제가 거기에 총재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있어서 양심 시설도 또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날씨잖아요. 네. 날씨가 진짜 태풍도 오지 말아야 되고 네. 비도 그 기간만은 좀 참아주십사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뭐 이태원에서 사고 났습니다만은 5만 명이 한 번에 행사하니까 안전. 그 안전은 뭐 그 음식물에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는데 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전 쪽에도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때는 또 휴가철이잖아요. 네. 5만 명이라는 이 청소년이 오는데 이제 교통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또 관광지 가서 또 이제 관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통도 좀 먼저 보내주시고 외국 애들 오면 좀 환영의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걔네들 또 양보해주고 뭐 이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 세계 173개국에서 온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가실 거고 무드뜨고 좀 양보도 안 해주시고 또 안내도 안 해주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면 우리 선진 우리 시민의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수 많이 쳐주고 막 환영해 주십시오. 이거 계몽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밤잠은 설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거든요. 뭐 모든 분야에 이런 어렸을 때 우정을 다지고 호연지기를 맞아 놓으면 그때 대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놀이문화지만 즐거움을 가지면서 미래의 비즈니스입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아웃도어라는 시장이 없을 때 제가 73년도 삼불 전략을 쓴 적이 있어요. 삼무는 뭐냐? 시장도 없고 상품도 없고 소비자도 없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웃도어 등산 장비라는 그 군수물자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장도 없고 상품도 없고 소비자도 없는 거를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삼불. 그러니까 없다, 모른다,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삼무삼불 전략을 썼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탐험가라는 거를 붙였지 않느냐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근래에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불가능은 없다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탐험이란 단어가 자연 탐험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이 오지라는 게 없다 이제는. 과거는 오지가 많아서 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히말라야 산도 미답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부 인간이 이제 그 발자국이 남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탐험이 어디냐? 이제 탐험이 아니고 뭐 산에도 등반이고 남극 북극도 아마 그 한번 방문하는 지이지 이제 새로운 이슈는 없다. 그런데 뭐의 탐험이 있냐? 이제는 기업의 탐험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상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상상하는 게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 못한 상상 못하는 것도 앞으로 상상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탐험이다. 그래서 산업의 탐험화 시대가 왔다는 걸 내가 요즘 강조를 합니다. 사실 회장님께서는 그 고향 네. 제주도에 대한 그 애정이 예, 아주 그 남다르신데 예.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보는 관광뿐만 아니라 생활의 관광입니다. 이 제주도는 자연 관광 외에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이 관광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해녀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물질한다 그러는데요. 해녀들이 물질하고 수산물을 손으로 잡아다가 관광객들한테 공급시켜주는 데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제주도 자체는 이 보는 관광과 자연 관광 그리고 탐험, 지질 관광과 인간이 삶에 존속되는 관광이 있거든요. 이런 관광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저희 블랙야크도 제주도가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히말라야도 대단히 청정 지역이에요. 미국에 우리 나오 있는 회사 있는 포틀랜드도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 5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미국의 포틀랜드,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 히말라야의 이제 청정 지역이 삼각구도로 해서 앞으로 블랙야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전 세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는 세 포인트를 저희 블랙야크 모토로 삼는다.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주도에 야크 마을도 만드셨는데 예, 예. 그건 또 왜? 그런 차원에서 이 캠프를 만든 거예요. 아 캠프군요. 예, 야크 마을이라고 해서 3만 한 5천 평 정도의 적지 않은 크기가 땅에다가 이제 숙소도 있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춰서 우리 그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과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진 백대명산 다니는 분들도 여기 와서 쉬시면서 자기의 재충전하는 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야크 마을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중문 관광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텐트를 신청을 해서 예,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숙박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예,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아까 야크 마을도 있는데 왜 그 이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블랙야크 회사 브랜드를 일단 처음을 만들었죠. 네. 제가 처음 73년도에 등산 장비할 때는 등산 장비였습니다. 그때는 뭐 옷이 아니고 의류 시장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옷은 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입는다를 생각했고 장비가 중요하죠. 뭐 예, 옷은 산에 가면은 위험도 하고 또 록클라이밍 할 때는 장비 없이는 올라갈 수도 없고 하니까 등산 장비 해서 계속 뭐 산에 가서 야영도 하고 록클라이밍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뭐 하면서 즐겼는데 1991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구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안에서는 취사 및 야영 금지를 하라, 네.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1991년도 이전에 그 등산 야영 장비 파시던 분은 거의 도산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다가 어떡하지 해서 고민하다가 우선 제가 국내산은 많이 다 있지만 또 히말라야 원정 가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그 장비를 도움 줬는데 제가 진짜 히말라야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랬군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한번 갔다 와서 네. 뭐 사업을 더 계속 하든 접든 뭐 해야 되겠다 해서 93년도에 제가 요즘 뭐 유명한 엄원길 대장 산악인. 산악인하고 우리 거봉산악회를 그때 만들어서 끌고 갈 때인데 우리 거봉산악회 이름으로 등반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티벳에 있는 초유봉하고 시사팡마라는 봉우리 8,000m 중에 6번째 높고 9번째 높은 봉 2개가 티벳령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 갔어요. 왜? 중국 안에 중국간이니까 있다는 우리가 네. 중국에서 비자를 받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국교 정상화된 때니까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글로 가서 이제 초유 등반하고 시사팡마 등반하고 왔는데 그때 야크를 봤어요. 등산을 하시다가. 등산하면서 바로 하시다가. 예. 등산 차로 가는데 차로 가고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이 우리 그 먹을 식량을 옮기는데 이 소비스턴 게 와서 시고 가다가 이게 뭐냐니까 야크라는 거예요. 야크 네. 이름이. 그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털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새카맣게 눈이 빨딱빨딱 오는 건데 얘네들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요? 바위 틈을 걸어가는데 바위가 그냥 사람이 손 잡듯이 발로 밟아서 올라가요. 바위가 딱 올라가 탁탁 밟아 오는데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서 이제 사업을 하자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브랜드가 자이언트였거든요. 자이언트. 원래 브랜드가. 예, 네. 원래 프로 자이언트였어요. 자이언트도 힘이 좋잖아요. 예. 자이언트로 장비를 만들었는데 자이언트로 옷을 만드니까 보기가 영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BI 하는 회사한테 의뢰했어요. 야, 내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등산복. 그때는 아웃도어라는 단어는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쭉 한 6개월 동안 만들어 왔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말라야 원정 하니까 야크가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그 야크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때는 야크를 잘 모를 때예요. 우리나라도 93년도니까. 그래서 뭐 우물우물해서 가더니
레드 야크라고 해서 왔어요. 레드 야크. 뭐 빨간 소가 도대체 네, 어디 있냐 네, 했더니 네, 네. 야크가 영문으로 세 글자니까 앞에도 네. 세 글자에서 네. 배합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레드 야크에 왔길래 무슨 레드 빨간 손은 없고 새카만 것만 있더라. 아예 블랙 야크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블랙 야크가 탄생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히말라야도 많이 다니셨나요? 지금까지? 예, 음. 한 30번은 더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도 30번 정도 예. 가셨고요. 올해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도 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4월 말에 갈 계획으로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일행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잼버리 준비 때문에 그때 외국 그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저는 제가 가자고 해놓고도 뭐 이번엔 못 가고 아마 8월달에 행사 끝나면 9월달에는 갔다 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위험은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은 93년대 처음 그 초유 시사 방문 갔을 때 우리 동료를 그때 추락해서 묻어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동료를 추락하고 아이 왜 갑자기 그러네. 예. 갑자기 그러네. 그 추락해서 그 구조를 못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절망 그렇게 절망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굉장히 힘든 걸 한번 느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안나푸르나 갔는데 이제 캠프 1에서 캠프 2까지 올라가는데 크레파스가 있는데 싸다. 그러니까 셀파 중에 제 우두머리가 싸다인데 싸다가 내 앞에서 딱 크레파스 빠지는 거예요. 밤사이 눈이 오니까 크레파스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눈이 살짝 덮이니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밟아서 이제 크레파스에 빠졌는데 크레파스에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가면 되는데 나는 그 내 앞에서 빠지니까 바로 이제 로프를 내려서 이제 올리면 되겠지 해서 딱 올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확 쏘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등반을 해야 되겠는데 이 셀파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베이스 캠프로 옮기고 셀파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카트만두로 데리고 와서 잘 최후의 대우를 해서 화장을 시켜 줄 테니 니들은 등반하라.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팔은 화장 시켜 주는 게 최고예요. 화장만 잘 시켜 주면 모든 걸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화장을 내가 헬기 불러서 이제 잘 시킬 테니까 니들은 등반하라는 걸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헬기가 있어서 전화하면 짝짝 올라오는데 97년 만화대로 거기는 민간 헬기는 없고 군 헬기만 있었어요. 군 헬기를 부르는데 군에 신청하고 오케이 받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며칠 걸려요. 또 베이스 캠프에서 전화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틀 걸리고 그래서 한 5일 소비되는데 5일 동안 나는 그 시신을 그냥 옆에 텐트 이렇게 후라이랑 덮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텐트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날 쳐다보냐면 다른 사람은 텐트 하나에 2명씩 다 자는데 저는 혼자 잤어요. 대장이니까 혼자. 근데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냐? 시신을 내 텐트에 갖다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신을 내 텐트에 갖다 놓지 않으면 이 협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텐트 갖다 놔라 해서 시신을 내 텐트에 갖다 놨어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자는데 시신하고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헬기가 와서 싣고 내려가는데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5일 동안 시체하고 같이 자는 게 제일 힘들고 와서 헬기가 오니까 하여튼 너무 반가운 거예요. 헬기가 왔는데 이제 헬기에 그 시신을 싣고 카트만두 가면 유가족이 얼마만큼 나한테
좀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데 그 헬기 오는 시간이 한 45분인데 45분이 1년같이 길더라고요. 어떻게 와서 처신할 건가? 아마 요때가 좀 고통스러웠지 않나? 좀 드네요. 이제 우리 이 기업, 우리 회사를 앞으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키워보고 어떻게 성장시켜보고 싶으십니까? 저희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주년이거든요. 올해 50주년이라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여태까지 걸어온 50년과 앞으로 가야 될 50년을 정리한다면 지금대로 간다는 거는 부담이 온다. 이런 생각에서 뭘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한 게 여태까지 온 50년은 자연에서 생존하는 50년이 기술.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50년의 기술을 이어왔다면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자연과 더불어 50년이 공존이 기술. 이제는 공존해야 된대. 과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건 왜 그렇게 정리했냐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50년 동안은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도 시킨 예가 많이 있었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큰 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환경에 오염 시키지 않은 기업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특히나 직원들이든 이 기업체들한테도 사실 복지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의 공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 공존이 50년을 기술을 터득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회사만이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존경받는다. 그런 밸류를 가지 않으면 돈 버는 기술만 터득한 기업은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앞으로는 사랑받거나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줄죠. 그래도 우리는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는 밸류는 높습니다. 기업의 평가는 높아져요. 이익은 숫자이죠. 이익은 숫자로서는 조금 덜 좋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미국 같은 데도 적자 보는 회사가 주식 가치는 높잖아요. 역시 산입니다. 산은 인생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하는 것만큼 인정을 해주고 거짓말한 것만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인생이 도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히말라야를 많이 갑니다. 히말라야 가서 그냥 힘들게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내가 히말라야 올라가는 고통이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우냐 비교를 해봐요. 그럼 히말라야가 올라가는 고통이 더 세면 더 힘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느끼면 내려와요. 그걸 느낄 때 올라가고요. 그거 못 느끼면은 이게 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서 제가 등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히말라야 8,000m 올라가는 게 내가 생활하는 것보단 고소 적용에서부터 더 힘들거든요. 먹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산이 인생이 도장이다. 산같이 정확한 교육을 시키는 데는 없다. 부모가 아니면 선생이 아무리 야단쳐도 그 강도는 약하거든요. 내 고통이 더 세다는 걸 항상 인식하잖아요. 자연은 누가 오라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가는 거죠. 스스로 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누가 그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연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
우리가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고통만이 못하다. 따라서 산이 자연이 우리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준다. 인간이 인생이 도장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기업을 그렇게 앞으로도 50년 동안 네. 더 좋은 기업으로 네. 또 공존하는 기업으로 네.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등산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산과 환경을 주제로 블랙이아크의 강태선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